그것도 몰라. 이렇게 이런 거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파동의 한 사이클의 길이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장, 파의 길이 웨이브 랭스라고 해요. 웨이브 랭스. 웨이브 랭스인데 웨이브 랭스의 단위는 뭘까요? 마이크로. 좀 더 쓰지. 미터. 아니 미터입니다. 그런데 미터인데 사실은 생략해서 쓰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퍼 사이클이에요. 사이클당 몇 미터라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이걸 줄여서 그냥 미터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 사이클당 의 길이가 몇이냐? 공간상에서 파동 한 사이클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런 거 다른 거 배웠지? 파동. 안 됐으면 지금 새롭게 한번 지울게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우리가 한 사이클 됐으면 한 바퀴 돌았으니까 레디언 배웠으니까 학생 때가 처음 배웠을 때 여기 2파이였던 것 같은데 여기 2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일반식이라고 했잖아요. y 꼴 사인 kx라고 여기 k 괄호를 쳐야 됩니다. 여기가 뭐냐면요 사실은 또 하나 생략된 거예요. k분의 2파이 얘가 k분의 2파이 근데 k가 1이니까 여기가 그동안 2파이였던 거고요. k가 1이니까 y 꼴 사인 x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알죠? y 꼴 사인 kx 바로 치는데 여기 안에는 그러면은 사인 함수 안에는 여기 안에 어떤 물리량이 들어가요? 바로 안에서 어떤 물리량이 들어가니까? 질량? 전하량? 전혀 아니지. 그런 것도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요 안에는 레디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인 파이, 사인 2파이, 사인 3분의 파이, 3파이 그러면 지금 kx로 일반꼴로 나타내는데 이게 사실은 레디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케일, 스케일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람다라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우리가 k분의 2파이예요. 그러면 람다는 k분의 2파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야? k는 람다분의 2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얘를 다시 한번 뜯었으면요 2파이분의 1 곱하기 람다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람다의 단위는 우리가 미터 퍼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한 사이클당 가장 길이를 람다라고 했어요. 그럼 람다분의 1은 얘는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역수니까 사이클 퍼 미터가 되겠죠. 2파이 얘는 단위가 뭐야? 아까 뭐라고 했어? 라디안. 그러면 K의 토탈 단위는 뭐야? 라디안 사이클 미터 한 사이클 이게 뭐냐면 K라는 거는 지금 딱히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람다가 K분의 2파이네? 수식이? K는 람다분의 2파이 했는데 단위를 뜯어보니까 얘는 미터분의 레디안 곱하기 사이클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단위 미터당 사이클의 개수를 말해요. 한 사이클이 2파이고 그게 몇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건요 단위 미터당 그 안에 사이클이 몇 개가 들어가 있나를 우리가 카운팅하는 거예요.
말로는 파수. 파가 몇 개냐는 거예요. 넘버 단위미터당 파가 몇 개냐. 근데 말했지만 사이클이라는 것도 어떤 기본 물리적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략하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도 생략하고 써. 생략하고 써. 그래서 얘의 단위는 뭐냐면은 K의 단위는 인버스 미터. 미터분의 하고 분자에 있는 것들은 단위 따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제일 뒤에 있는 학생 그 혹시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녹화하고 있는 거 아니면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아니 이제 녹화해서 올릴 건데. 녹화해서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릴 건데. 그러니까 뭐 사진 찍는 거야, 녹화하는 거야? 뭐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건.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야, 아니면 예. 앞으로 와. 앞에 조금만 앞으로 내려. 제일 뒤에 앉아갖고 안 보인다고 그러는 거지. 자, 그래서 K라는 걸 배우는데 얘는 웨이브 넘버고요. 단위 미터당 사이클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리스 카운팅하는 그런 겁니다. 지울게. 아까 각 속도는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라고 우리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좀 전에 했던 이 사인 함수를요. 이제는 x축을 시간으로 해볼게요. 이 아까 주기운동 오른쪽 이렇게 도는데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x축 위치에 따라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을 띡띡 시작하면서 띡띡 시간에 따라를 표시를 하면 제일 낮았다가 점점점 그 위치가 올라갔다가 낮아졌다가 제일 낮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y 이꼴 sin t라고 이제 학생이 됐으면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y 이꼴 sin t. 근데 x축이 t고 y 이꼴 sin t로 했어. 아까 말했지. t sin t 그러면 이제 하나 그러니까 괄호를 안 친 거잖아. 얘도 t는 그럼 뭐야? 이거 sin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각도가 들어가야 돼. sin 안에 시간 2초 3초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지? 그럼 또 약간 좀 헷갈리게 돼. 그래서 얘도 사실은 일반식이 뭐냐면요. y 이꼴 sin 오메가 t. 혹시 공부를 1학년 때 이런 거 배우는 기간이 1학년 때 물리 시간에 딱 축제 기간이거든. 5월달. 그래서 이게 놀고 싶다 그래갖고 한 번 정도 빠져도 될 것 같은 친구들이 빠져도 되니까 나도 빠져도 될 것 같은 그때 이런 거 배운 거야. y 이꼴 사인 오메가 t야. 근데 오메가가 1인 경우에 이 오메가가 그 오메가야. 지금 맞지? 이 오메가가 저 오메가야. 오메가가 1인 경우에 사인 y 이꼴 사인 t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식은 y 이꼴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2파이 오메가예요. 오메가가 1이니까 해가지고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한 주기가 반복되는데 걸린 시간 이걸 뭐라 그랬어요? 파장. 아까는 파장 길이었고 지금은 주기 한 사이클 반복되는 거니까 왜? 주기죠. 이게 이거야. 알았지? 주기야 주기. 그래서 주기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 그러면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어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말을 이렇게 하면은 이 성대에서 이제 막 떨리잖아. 그게 여러분들을 이 공기를 타고 파동이 전달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이렇게 들리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것도 사실은 다 파동이에요. 이 파동이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가서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잘 안 들리면은 앞으로 오면 돼.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방학 때 캐리비안 베이를 갔어. 캐리비안 베이 가면 이제 파도 풀 있잖아. 그럼 파도 풀인데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서 갑자기 진동이 훅 하면서 거기서 이제 파도 그 모양이 훅 전달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와 이렇게 재밌게 느끼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그 파동이 물을 통해서 전달돼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말을 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들려. 그러면은 여기 있던 공기가 여러분들의 극산하면 귀로 가는 게 아니야. 알지? 공기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바람 불고 이렇게 흔들 수 있는데 공기가 여러분들 귀에 가가지고 들리는 게 아니라 공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파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매질이 공기야, 알지? 근데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캐리비안 베이스도 거기서 이렇게 흔들면은 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거기서 막 치고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렇지? 물이 나한테 훅 오는 게 아니라 물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있어서 그렇지 물 그냥 잔잔하게 해놓고 여기서 그냥 진동 일정하게 막 단진동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거기서 파원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파장이 이제 퍼져나가잖아. 물은요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지. 물이 저기까지 가가지고 밀어내는 그런 거 아니야. 물은 제자리에 있는 거야. 공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매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고 그런 거지 에너지를 느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파동은 첫째 이제 매질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건 매질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기 분석에서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나 뭐 그런 파장을 전자기파를 쓰거든. 전자기파 뭐 파동이야 파동.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전기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뭐야? 시간에 따른 함수란 얘기지. 시간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 전기장이 예를 들어서 그럼 또 전기장까지 설명해야 돼. 너무 그러지. 전기장이 딱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요. 얘가 시간에 따라서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변해. 값이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이런 식으로 변해. 그러면은 전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커졌다 작았다 해서 이동을 하면요 자기장은 그거에 이렇게 되면 자기장도 90도 수직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파가 이동하면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본질은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 파동이에요 파동. 온리 파동이냐? 아니 또 파동 아니고 뒤에 또 이제 빛자 설명하거든요. 근데 전자기파는 파동인데 얘는 신기한 게 뭐냐면 파동이면은 가서 에너지가 어떤 샘플에 전달되거나 아니면 그러려면은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빛은 매질이 없어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이동이 가능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의 특성은 매질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공기가 있든 말든 상관없고 공기가 쫙 비어있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공. 진공 중에서도 만약에 엑스레이를 쬐자, UV를 쬐자, 그럼 걔는 이제 저쪽 샘플로 갈 수가 있어요. 기기 분석에서 나중에 이제 쓰입니다. 얘는 주기는 T인데요. 얘의 그럼 단위는 뭐겠어요? 염령의 주기의 단위는 뭡니까? 주기의 단위는 세컨드. 세컨드 얘도 마찬가지로 1시간인 거예요. 사이클당의 시간.
근데 사이클을 생략해서 우리가 보통 세컨드 이렇게 씁니다. 한 사이클을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 단위는 사이클, 세컨드. 근데 사실 뜯어보면 세컨드 퍼 사이클이야. 이게 주, 화, 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보통은 이거고요. 뉴라고 글이 쓰는지 뭐야? 어디 글자? 뉴라고 이렇게 보통은 표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T, 뭐 저건 오메가 이런 것처럼 이거는 뉴라고 해요. 주파수. 주파수는 뭐냐면 뉴는 주기의 역수를 말해요. 주기의 역수. 얘는 사이클 퍼 세컨드가 되겠지. 단위가. 그런데 보통은 줄여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주파수는 뭐예요? 뚜뚜뚜 주파수 맞죠? 주파수란 건 뭐냐면은 초당 몇 번을 진동하느냐. 초당 몇 번? 초당 10번을 반복을 한다. 진동을 한다. 그럼 우리가 그걸 칩하고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역수가 단위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그럼 그때 어떻게 해? 유명한 사람 명 있다고 거죠. 그게 바로 헤르츠. 1초에 10번 진동하면요 10Hz. 1초에 1000번 진동하면 1kHz. 이렇게 쓰는 거예요. 1kg 인버스 세컨드 뭐 이러면 좀 헷갈리잖아. U는 주기의 역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라고 있죠? 그죠? 근데 t분의 1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2파이 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2파이 뉴. 그런데 또는 이렇게 씁니다. 2파이 f. 그래서 뉴랑 f는 차이점이 뭐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분야마다 어디서는 f를 쓰고요, 어디서는 뉴를 써요. 물리 쪽 이런 데서 과학 쪽에서는 뉴를 쓰거든요. 이제 그게 공학 쪽으로 가서 이제 전자공학이나 반도체 이런 나오면 F를 써. F는 주파수, 프리퀀시에서 F를 따는 거예요. 2파이 뉴, 2파이 F 같은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래. 근데 얘는 또 바꿔쓰면 2파이 뉴래. 왜냐? 뉴가 T분의 1이니까 주파수. 진동 그냥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 주파수라는 이제 공학에서 많이 쓰고 진동수라고 하는 건 이제 과학이나 물리 쪽에서 이제 많이 쓰는 단어. 근데 같은 말. 여기 우리 쪽 같은 말이지. 2파이 뉴래. 2파이 F래. 근데 오메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의가 한국말로 각속도라고 했죠. 각속도. 근데 오메가 해놓고 t분의 2파이 그러면 뭐 각속도 같아. 근데 2파이 뉴나 2파이 F를 표시하면 왠지 속도 그런 느낌이 안 나. 약간 분모가 없어져.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떤 말 쓰면요, 각주파수. 그럼 각주파수랑 각속도랑은 뭔 차이예요? 같은 거야. 근데 각속도 그러면 뭔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각주파수 그러면은 순간 그걸 개념이 약간 없어지지. 몇 번 진동하나 뭐 이런 느낌이 같은 말이에요. 각주파수, 속도, 초당 몇 번 사이클. 알겠죠? 지금 파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잠깐 배경 지식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입자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질량 m이라는 걸 가진 어떤 입자가 있습니다. 알았어. 근데 내 목소리도 안 하는 거야. 자, 질량 m을 가진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게 당구공을 생각해야 되고요, 트럭을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거, 다른 거 뭐 생각해야 돼요. 질량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게 뭐냐면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분명히 여기 사람들이 떠들었어. 질량이라는 게 뭔데 왜 물질 고유한 특성인가? F 이꼴 MA 이렇게 표시하면 돼. M은 그러니까 물리량은 두 가지, 무조건 두 가지. 스칼라 아니면 벡터야. 알지? 스칼라 아니면 벡터. 수학적으로 이거 잠깐 얘기가 첫 시간 한번 가볼게. 스칼라 벡터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나눈 거잖아요. 양만 있는 거. 얘는 양 플러스 방향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어떤 거는 벡터고요, 어떤 건 스칼라야. 내 몸무게는 뭐 스칼라야, 벡터야? 뭐 스칼라지. 내가 뭐 오른쪽으로 뭐 60kg, 왼쪽으로 30kg 이런 거 없잖아. 똑같잖아. 방향 그런 거. 그래서 스칼라 나타낼 때 위에다가 이제 화살표 표시를 안 하고요. 벡터 나타낼 때 위에다 스칼라 표시를 아니 이제 화살표 표시를 F 이퀄 MA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A는 M분의 F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N의 M분의 F. 자,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도 이제 움직이는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 운동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근데 그 속도가 또 얼마나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그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 그래서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을 때 이제 운동을 이제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속도가 일정할 수도 있고요. 가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느려질 수도 있어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A는 M분의 F예요. 그러면은 물체가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움직이는 원인은 뭐예요? 움직이는 원인은 이게 원인이에요. 힘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게 결과예요. 힘이 원인이 돼서 이제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더 플러스가 생기고 더 마이너스 되고 힘은 처음에 줬는데 나중에 더 막 준다 그러면 이제 가속도도 변하지. N이 M래. 그런데 그거 사이 관계식에 이 M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N M. 내가 힘을 줬는데 움직여.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M1일 때, M2일 때 이게 다 이 값이 달라지. 같은 힘을 줘도 이게 달라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M 질량을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 이퀄 M이 어디서 다 통하지. 자, 그런데 그걸로 가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더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면 P 이퀄 MV라고 하는 운동량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같은 질량 M을 가진 물체에도 V가 천천히 오는 거랑 V가 빨리 오는 거랑은 우리가 느끼는 운동의 양 amount of motion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운동량이라고 해요. 같은 탁구공이어도요 살살 던지면 그냥 잡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신유빈이 그냥 신유빈 탁구 맞지? 신유빈이 퍽 해버리면 그 순간 얼마 안 보겠어. 그치? 우리가 저 앞에서 트럭이 나한테 온다 그래요. 그럼 무시무시하잖아. 근데 트럭이 오는데 세게 훅 오면 그냥 나는 그냥 즉사하는 거지. 근데 트럭이 아주 천천히 오면 이렇게 나는 그냥 같은 트럭이어도 그냥 툭 건드리고 있어. 아유 그게 이런 거잖아. 그래서 같은 M이어도 V가 다르고 같은 V여도 같은 속도로 던져도 질량이 다르면 그냥 탁구공을 내가 그냥 이렇게 이거랑 뭐 던지가 골프 똑같이 던지면은 다르겠지. 자, 그래서 P 이퀄 MV라고 알아주세요. 그래서 입자의 성질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운동량을 되게 많이 써요. 앞에서 파동 얘기할 때는 파장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입자 얘기할 때는 P 이퀄 MV라는 걸 쓰고 또 하나 운동 에너지는요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속력 V를 가지고 움직이면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렇죠? 달리는 줄이고. 근데 얘는요 편을 바꿨으면요 2m분의 mv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내려버리면 2m분의 mv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얘는 2m분의 운동량의 제곱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운동
에너지는 2n분의 P제곱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에서 운동량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2m2 하고요 루트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는데 걔가 주는 운동 에너지 이 루트 이거의 관계랑 운동량 관계 이렇게 대충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번 더 할게요. 국군의 날만 안 했어요. 지금 끝냈는데 국군의 날 때문에 10월 1일. 광전 효과 실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실험이고요. 광전 포토일렉트릭 실험입니다. 탁구공이 여기 이렇게 내가 한 무대기 모아놨다고 해보세요. 거기에다가 내가 당공 또는 배구공을 이렇게 탁 던진다 그래요. 그러면은 모여있던 게 탁 맞으면 이제 이게 살라 퍼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탁공 같은 게 모였는데 내가 여기다가 빛을 쬐어요. 빛을 쬐면은 이 탁공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아니면 저기다가 탁구공 움직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소리를 막 질렀어. 탁구공 움직이지가 않아.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거시 세계에서는 안 그렇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어떤 금속 판을 진공 쫙 공기를 뺐어. 산소, 질소가 어깨 다 뺐어. 그리고 이 금속판은 분명히 겉에 오염된 게 분명히 있거든요. 산화가 된 걸로니까 얘들 깨끗하게 까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빛을 쏴줬어. 근데 빛이라는 게 이런 빛이나 플래시 빛이 아니라 단파장 빛이라는 게 여러분들 가시광선을 그냥 생각해보세요. 가시광선이 있는데 걔가 눈에 볼 수 있는 걔는 이제 얘는 파동이거든. 가시광선. 근데 그 파동의 파장의 길이가 파동이 있으면 이제 한 사이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이가 400나노미터면요 우리 눈에 그게 파란색으로. 근데 그게 한 550나노미터 되면은 약간 녹색으로 보여요. 700나노미터 되면 그게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그게 우리가 눈에 볼 수, 눈으로 디텍트할 수 있는 한계고, 그거보다 더 짧은 파장빛 있지. 그 자외선 있는 자외선. 더 긴 파장빛 있지. 저기서 자외선 더 짧아지면 저기서 뭐 X선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그런 여러 가지 파장을 가진 단파장 빛을 쏜 거야. 쐈더니 어떻게 되냐면 빛을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단파장 빛을 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장을 긴 거에서부터 짧은 것까지 어떻게 써야 돼? 롱스까 쇼트. 긴 파장에서부터 짧은 파장까지 딱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해? 300나노미터 단파장 빛을 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빛은 파장이 모두 다 300나노미터 거의 모두. 근데 이 흰색은 뭐예요? 여러 가지 파장이 다 섞여 있으면 우리는 그게 흰색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파장이 다 섞여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 파장만 빛을 가진 빛을 딱 거기서 쏴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그 파장을 바꿔주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 여기서 전자가 탁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런 식으로 전류계에서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뭔가 다 끊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전자가 탁 튀어나오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빛이 단파장 빛일까? 단파장 빛 고유 빛마다 파장이 있고요. 또 그 주기 함수 표현했으니까 걔네들도 주기가 있고 주파수가 있어. 근데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정리해 봤어. 주파수, 진동수, 주파수.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돼. 주파수가 짧은 빛을 했을 때는 전류가 안 흘러. 주파수를 점점 늘려줬지. 근데 안 흘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그때 전류가 딱 흘러. 그거보다 좀 더 주파수 풍부하니까 또 전류가 흘러. 얘는 뭐냐면요. 지금 운동 에너지. 여기서 지금 딱 쏴주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전자는 CR 31kg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걔가 어떤 속력을 가지고 움직였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를 환산해 보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점 키워지면요, 그 운동 에너지가 점점점 커지는 걸 발견했어요. 그냥 이게 금속 A래. 자, 그럼 다른 거 금속 B를 해가지고 한번 바꿔볼까? 어쨌든 금속 B는 이렇게 됐어요. 금속 C는 이렇게 됐어요. 이게 금속마다 다르네. 근데 이런 걸 딱 발견하고 아인슈타인이 직접 했댔나? 이건 대학원생들이 했나? 이제 이걸 발견한 사람이 상당히 똑똑했으면 이런 걸 이제 해봤을 거예요. 이걸 이제 그거 봐. 그러면은 y 절편 값이 어떻게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기울기들이 다 일정한 거를 발견했어요. 기울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울기가 이렇게 가진 직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다르겠지. 자, y축은 어찌됐건 에너지 값입니다. 에너지. 여기서 이제 이 에너지 값이 음수 값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배우지 않겠지만요, 여기 해당하는 요것들 있잖아요. 요 값들을 우리가 일함수라고 합니다. 일함수. 금속이 있으면요, 거기 우리 알루미늄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전자 구름 형태로 전자들이 주변에 막 니꺼네 할 것 없이 다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자 핵 플러스와 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결합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기 당구공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당구공이나 다른 어떤 물체를 집어 던져야지 그게 이제 당구공이 있던 당구들이 팍 퍼져나가잖아. 근데 거기다가 단파장 빛을 쬐들 거기 있는 당구공들이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시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 안에 작은 미시 세계에서는요, 질량을 가진 입자들 전자들이 그 도체 안에서 숙박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외부에서 빛을 쏴줬어. 그러니까 파동을 쏴줬는데요, 질량을 가진 입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파동이랑 입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구공이랑 내가 비춰주는 것처럼 파동이랑 입자가 여기서는 인터랙션이 없었는데 이 미시세계에서는 그냥 파동을 단파장빛에 쐬주니까 그 안에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튀어나온 거야. 이걸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점점점 이 빛이 진동수를 늘려주니까 어느 순간 푹 튀어나온 거야, 전자가. 그 말은 뭐냐면은 각 금속마다 그 안에 고유한 전자가 고체와 결합을 하고 있는 고유한 어떤 결합 에너지 값이 있는데요. 그 에너지 값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합시다. 내가 쏴준 빛의 에너지가 70, 80, 90이면 100을 못 이겨. 근데 100을 이제 넘어서면 이제 이 결합을 깨고 전자가 튀어나올 수가 있어. 내가 100을 했어, 110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는 100인데 내가 110을 넣었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0이 남잖아요. 그 10이 뭐야? 전자가 가진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내가 써준 토탈 에너지는 여기 있는
결합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튀어나가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A는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에너지 원을 법칙이 고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전에 플랑크라고 하는 독일 물리학자가 이런 거를 발표합니다. 빛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에너지는 빛이 가진 고유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얘를 이꼴 하유라고 정리를 했어요. 하는 자기 이름을 따서 플랑크 상수라고 이름을 붙였어. 근데 후에 아인슈타인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광대중과 실험 봤어. 근데 요 기울기가 보니까 저기 하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관계식을 나타내면요. E 이꼴 Q 파이 마이너스 하 쏘리 이렇게 쓰면 하뉴 마이너스 Q 파이.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y 이꼴 ax 마이너스 b 하면은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마이너스 b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x축 이거는 기울기 마이너스 q 파이가 여기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q 파이 1, 마이너스 q 파이 2, 마이너스 q 파이 3. 그래서 이게 각 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1함수라는 값이 E 이꼴 하뉴 마이너스 q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함수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중에 다시 할 거지만 물질 내부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전자를 탈출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본질의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야 다시 한번 안에 있는 건 전자 얘네들은 질량이 입자인데 입자. 근데 나는 여기서 쏴준 게 파동을 쏴줬는데 이게 인터랙션했어. 그래서 이 실험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라는 오래된 그 논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빛도 연구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뉴턴이 빛도 연구했어요. 그래서 풀심도 이제 만들어내고. 근데 그 당시에 뉴턴은 빛은 입자다라고 했어요. 입자. 근데 훗날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19세기 말에 때 아니다,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다시 발표를 한 거예요. 빛은 입자다. 입자 안에 전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입자를 쏴주니까 맞아가지고 이게 튀어나온 거다. 빛은 입자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빛은 이런 파동 아니었냐? 근데 얘를 이제 뜯어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 엔터티 개별된 하나의 입자라고 있어요. 근데 얘는 뭐야? 근데 얘를 또 뜯어서 보면요, 요거 안에 파동의 또 성질이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앞으로 뭐냐면은 설명할 때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헷갈리세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 빛이고 몇 퍼센트 입자예요? 그게 아니라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에요. 그러면은 헷갈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떤 거 이제 현상을 설명을 할 때 이게 둘 다 있어. 그러니까 입자가 필요하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 파동이 필요하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인 거. 내가 여기는 교수거든. 근데 집에 가면 교수 아니거든. 집에 가면 아빠거든. 아빠도. 근데 내가 50% 아빠, 50% 교수야? 아니잖아. 교수 동시에 둘 다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포톤이라고 합니다. 포톤. 그래서 집행하는 길에 게임하지 말고 구글에서 포톤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 이제 금속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분석학원을 할 때 필요한데 그 전에는 이제 많이 접해보지 못한 거거든요. 포토 빛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일렉트론, 무슨 뭐 뉴트론, 입자를 나타낼 때 뒤에다 ON을 붙여. 그래서
빛이 입자의 성질을 띄었을 때 걔를 우리가 포톤이라고 불러요. 포톤. 그래서 이 광전효과 실험이 노벨상을 받았던 건데 빛이 입자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실험으로서. 이론이 아니라 말이 수식이 아니라 실험으로서 설명을 해내는 거죠. 알겠죠? 많이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 빛은 둘 다다.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 입자면서 파동. 알겠죠? 뒤에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10분 더 걸리거든요. 오늘 이번 주는 여기까지. 그 다음 주 수업 없어요. 나중에 보강을 잡을게요. 그래. 수고했습니다. 자, 가는 길에 구글에서 포톤 쳐보세요. 포톤. 웨이브 넘버도 쳐보고. K 파수